나쁜 골프.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골프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골프 신동. 천재분들도 계시죠? 골프 천재. 영어 좋아하는 분들은 지니어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6개월 연습하고 인생 첫 라운드를 했는데 뭐라고? 2달 만에 나가서 110개 쳤다고? 나는 똑딱이 하프 스윙하고 한 달 반 만에 풀 스윙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풀 스윙 한다고. 이런 것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똑딱이는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신동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위인전을 보면 2살에 천자문, 몇 살에 소학을 떼고 사서삼경을 마쳤다. 이런 훌륭한 위인들처럼 1년도 안 돼서 70대를 치고 또 1년도 안 돼서 언더파를 치는 대단한 골프 천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신동이었다가 우등생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평범한 골퍼로 강등되고 점점 내려가서 뒤처지는 골퍼가 됩니다. 구력은 점점 쌓이죠. 처음엔 좀 느려서 얘기했던 구력을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혹은 구력은 오래됐습니다. 구력만 오래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100개를 칩니다. 스스로 저 백돌이에요. 백돌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컨텐츠로 만들기도 했지만 스코어를 제대로 적은 정직한 백돌이. 정직한 백돌이님은 수상한, 음흉한 보기 플레이어보다 잘 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백돌이. 스스로를 원망하고 비하하는 듯한 이 단어는 구력이 얼마 안 된 골퍼들에게는 다소 귀여운 호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희망이 있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구력이 제법 된 분들에게는 마치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같은 스스로의 한계를 토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5년이 지났는데, 아니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백돌이일까요? 연습을 거의 안 하고 골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스코어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라운드도 1년에 몇 번 안 나가는 분이라면 더 그러실 거고요. 그런데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면, 진심 골퍼라면 연습도 꽤나 열심히 하는 분이고 라운드도 아주 자주는 못 나가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나가는데 아직도 2자릿수 스코어와 3자릿수 스코어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첫째, 안 고치는 골퍼들입니다. 골프를 시작할 때 스윙을 프로에게 혹은 독학으로도 제대로 밀도 있고 탄탄하게 습득했다면 절대 아직 백돌이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잘못된 스윙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서도 본인의 또 운동신경을 과신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스윙은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 걸까? 골프를 그만두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27년째 백스윙을 고치고 있다. 이제 다운스윙도 고쳐야 하는데 라는 글이 있는데요. 나 그냥 이렇게 치다가 말래, 이렇게 치다가 죽을래처럼 스윙을 안 고치는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념입니다. 스윙을 안 고치는데 스코어가 고쳐질 수가 있나요? 구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레슨이야 라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에 늦은 레슨이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레슨 받기를 추천합니다.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도 레슨 받잖아요. 100개 치고 겉으론 나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아, 재밌으면 됐지, 명랑골프 좋아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속으로 끙끙 힘들어 하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정말 레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완하지 않는 골퍼입니다. 연습장에 가도 잘 되는 것만 하는 골퍼죠. 물론 골퍼에게 주무기, 주특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컨디션에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급 무기가 되지만 안 되는 걸 되게, 적어도 안 되는 걸 덜 안 되게 만들어야 스코어가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중엔
특히 숏게임을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경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골프는 롱게임이잖아요. 멀리 높이 날아가는 샷, 롱게임이야말로 진짜 골프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드라이버 아이언샷이 요리로 치면 원재료에서 나오는 본연의 맛이라면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나 퍼트는 골프의 감칠맛이 아닐까요? 숏게임은 곧 스코어입니다. 어프로치 펫 덕분에 겨우 90개 쳤네라는 분은 봤어도 어프로치 퍼팅 덕분에 겨우 100개 쳤네라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연습 시간 중에 어프로치 샷 연습의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보십시오. 저는 가끔 웨지만 갖고 연습장에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3개, 4개만 가지고요. 뭐 반대일 수도 있죠. 아이언, 7번 아이언만 가져간다든지 구력이 좀 오래됐어도 드라이버만 가져간다든지도 뭐 마찬가지겠죠. 60분, 80분 동안 웨지만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2-3번만 해도요. 그린 주변에서 뒷땅 나고 탑핑 나서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확 줍니다. 이상한 것은 어프로치 샷 연습만 많이 했는데 퍼트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안 맞는 골프채를 쓰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좀 어려운 채를 쓰는 분들이죠. 좀 강한 채를 쓰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저도 골프를 하면서 여러 골프채들을 선물 받기도 하고 그냥 생기기도 했지만 저한테 맞지 않으면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은 골프채 선물은 때론 최악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채에 맞춰야지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 정말 어떤 클럽으로도 다 잘 칠 수 있는 이미 고수가 아닐까요? 물려받은 채, 선물 받은 채, 얼떨결에 구매한 채들, 이게 나한테 맞는 채인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채를 새로 구입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시타입니다. 골프 클럽을 볼 뒤에 놨을 때, 골프 헤드를 이렇게 딱 놨을 때 이상하게 잘 맞을 것 같은 채, 아주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채는 이상하게 열려있는 느낌이 있거나 닫혀있는 느낌이 있어서 비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채도 있습니다. 헤드가 또 유난히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잖아요. 손에서 느끼는 타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뮬레이터의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라운드에 가서도 친한 사이라면 남의 채도 한번 쳐보십시오. 조인 가가지고 이 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는 못하니까 친구 사이, 그렇게 막역한 사이라면 나 이거 한번 쳐봐도 돼 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쳐봐도 알까 말까 한데 인터넷에서 가격만 보고 스펙만 보고 브랜드만 보고 사지 마시고요. 꼭 매장에 가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연습보다 학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주말에도 평일에도 골프와 사시는 분들입니다. 골프 채널은 늘 채널 고정이고 인터넷에서도 골프 뉴스가 뜨면 제일 먼저 보시죠. 틈만 나면 골프 유튜브를 봅니다. 본 걸 또 보고 또 본 걸 안 본 줄 알고 또 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나쁜 골프 유튜브도 보시니까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연습장에는 안 가고 유튜브만 보시고 학습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3시간 동안 레슨 유튜브 보고 마치 3시간 연습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골프는 당연히 스윙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실행해야 하는 실기입니다. 스윙은 책이나 방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거죠. 물론 골프는 미디어나 방송에 다 있는 거죠.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백도리님들 중에 이론으로는 철갑옷에 투구 그리고 칼 몇 개를 차듯이 중무장, 완전 무장한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연습장에 가셔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골프는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비슷하지 않은 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오히려 화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는요, 높게 잡으면 그 목표에 못 미쳐도 뭐가 되든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무언가를 달성할 때가 또 있고요. 골프를 잘 하는 분들은 스코어를 잘 줄이기도 하지만요, 잘 읽습니다. 한 타를 지키려다 한 홀을 잃는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거죠. 경험이 그 무모함을 저지시킵니다. 그런데 수없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또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합니다. 모자에다가 장갑에다가 볼을 끝까지 봐라 같은 걸 써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이런 비읍 시오다, 이런 시오 쌍기으가 라고 스스로에게 욕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머리인데 대가리 들지 말라라고 쓰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저는 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스코어가 자꾸만 뒤로 가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라운드 전에 봤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벙커는 그냥 탈출만 해라. 파5에서 투혼할 거 아니면 세컨엔 3번 우드 잡지 마. 무리하게 높은 탄도로 나무나 언덕 넘기려고 꿈도 꾸지 마. 레이업은 제발 짧은 채로 해라. 앞에 물 있으면 무조건 긴 채 잡아. 뭐 이런 것들을 막 써가지고 이제 라운드 전에 보고 중간중간에 또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의 외울 정도로 그렇게 보고 굳게 다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스스로 반성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나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골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임, 덜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아직 백돌이일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골퍼들 중에 어차피 프로 할 거 아닌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스코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런 경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여유를 배우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스코어가 안 나오면 썩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아주 동반자가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물론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 중에 아무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것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동반하고 이겨낸 즐거움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백돌이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